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토막이라는 작품 253페이지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보조자료 기준으로는 57페이지 같이 열어놓으시면 되고요. 네. 자, 일단은 이 작품 선생님이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작품들의 어떤 양태를 보면 약간 복고풍이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쓰긴 하는데, 좀 예전에 화제가 되고 화두가 많이 되었던 작품들, 그리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았던 작품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올렸다가 상향곡선 그리면서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었잖아. 이 작품도 옛날에 문학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실렸던 작품이기도 하고 해야 될 얘기가 많은 작품이라서 좀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본적으로 배경 얘기 좀 하나 할 게 있어요. 자, 이 작품의 특징은 사실주의 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차 얘기했었으니까 극작품이 나오면 뭐가 나오는지 얘기 항상 말씀드렸었죠. 극작품 관례적 특징은 항상 출제의 요소가 된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인물, 사건, 배경, 사건의 흐름, 네, 갈등 양상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었는데, 이 녀석은 그 녀석과 다르게 좀 한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사실주의 극이라는 부분. 사실주의 극은 말 그대로 저거 영어로 번역하면 리얼리즘 아니? 그치?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극문학에서의 사실주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똥꼬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괴로운 지경 있는 양상들을 보여주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즉 극빈층에 자꾸 의라고 그래. 극빈층에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보는 우리가 괴로울 지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이 부분에서 길다. 이 작품에서 배경이 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1920년대. 그리고 당연히 이때면 일제강점기죠, 그지? 일제강점기 시기에 한 농촌 가족의 모습을 그려줌으로써 그들의 어떤 희망과 꿈이 좌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대에 대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 얘기가 담기게 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줄거리를 볼까? 잠깐만, 보조자료 기준으로 여러분들 뚜루루루루루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딱히 없었구나. 그냥 여기로 보자. 자, 57페이지 부분의 위쪽에 보시면 절체주의가 좀 짧게만 나와 있죠. 자, 57페이지 윗부분에 잠깐 봅시다. 가난한 농민인 명서와 그의 가족은 음산한 토막에서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서 명서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이 명서는 이 집안의 이제 아버지 역할입니다. 그리고 명서에는 당연히 명서의 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자식이 있는데, 자, 일단 보자. 그들은 가족을 위해 일본에 돈 벌러 간 명수에게 큰 기대를 걸지만, 그래서 얘들 사이에 명수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참고로 금녀라고 하는 딸도 있는데, 금녀는 이따 지금 같이 쓰자. 아들과 딸 둘이 이제 이 집안의 가족 구성원인데, 이 중에서 이 명수가 어디로 왔어? 일본으로 왔어. 일본에 돈 벌러 가냐 볼게요. 그리고 이제 명순의 가족은 이 오빠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힘을 다 걸고 있는 상태죠. 계속 읽어봅니다.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게다가 명수가 종신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명서의 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끝내 명수의 백골이 담긴 상자가 도착하자 모두 절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잘 살펴봐. 지금 이 가족이 파괴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삶 속에서 명서는 뭐가 되고요? 병자가 되고요. 아파서 계속 콜록됩니다. 그리고 처는 정신 이상에 걸리고요. 명수는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생존자라고 표현하니까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는 금녀라고 하는 이 집안의 귀한 딸. 그리고 참고로 이 금녀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약간 반전의 계기를 좀 얻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가족들이 이제 만들어져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다? 사실주의 그게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어. 아무튼 계속 절규하게 되고요. 명서의 딸 금녀는 일제에 저항했던 오빠인 명수의 의지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며 부모를 위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참고로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예요? 토막입니다. 토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흙으로 지어놓은 움막이에요. 즉 정식으로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동굴같이 움막 하나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뭐 요리도 하고 잠도 자고 이러는 말 그대로 극빈층의 어떤 삶의 터를 말하는 거고 바로 요거 자체가 사실적 배경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입니다. 토막은요. 근데 여기서는 이 가족의 집이 되고 있다는 거 특징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지문 부분은 이제 그 3조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람 소리 나오는 즉 이 명수의 죽음이 알려지는 그 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텐데 그거 보기 전에 잠깐만 61페이지 좀 넘겨봅시다. 보조자료 61페이지. 거길 보시면 앞부분에 작품의 어떤 배경을 설정해주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우리는 이걸 보고 해설이라고 부르죠. 대사, 해설, 지시문 3요소. 자, 등장인물 잠깐만 체크해봐. 명서, 가난하고 병들고 가난한 늙은이. 명서의 처, 금년은 딸이고요. 이웃 여자 배달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작품에서 명수는 실제로 작품 속에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장하지 않지만 이 등장하지 않는 명수의 이야기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야? 외부 사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대 가 사건이에요. 그럼 이때 이 극의 특징과 관련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일단 명수 자체의 등장 방식이야. 분명히 작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도 작품 속에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소식으로만 전해집니다. 오케이? 심지어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표현해야 될까? 100걸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런 작품의 특징은 극 갈래라는 것이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갈래잖아. 그치? 하지만 무대 밖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무대 안쪽에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 무대 밖과 무대 안의 연결고리를 묻는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무대 밖 얘기가 나오면 명수 얘기다 라고 일단 끌고 가시고요. 자, 그래서 인물 하기대 맞고요. 자, 무대 부분 봅시다. 무대 뭐라고 돼 있어? 시골이고요. 명수의 토막짐입니다. 토막짐은 어떻게 해야 돼? 외양간 같이, 그치? 동물의 우리란 뜻이야. 소치는 가축의 공간같이 누추하고 음습한 토막집의 내부고요. 온돌방과 그에 접한 부엌, 방과 부엌 사이에는 벽도 없고요. 천장과 벽은 시커멓게 탔는 이유는 부엌 연기 때문이고 온돌방의 후면에는 뒷골방으로 향하는 방문이 있고 왼편에는 입구, 오른쪽에는 문도 없는 창하. 대체로 토막 안은 어두컴컴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배경 설정, 그렇죠? 그 사실적 배경 설정을 통해 작품의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고 작품의 주제의식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는 것, 이 배경의 특징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 앞부분을 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명서와 명서의 처가 명수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이제 룰루랄라 하루하루 보내는 중이고요. 명수의 친구인 삼조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 삼조라는 친구를 통해 명수에게 이야기를 전달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 보여줍시다. 삼조가 말합니다. 명수 어머니, 어이구 삼조야, 훌륭하네, 뭐 양복도 있고 우와 멋있는데? 라고 말하죠. 미소를 짓습니다. 명수한테 전할 게 있다고요? 이 부장한테 뺏겼으면 벌써 다 됐을걸. 되지도 않는 글씨를 부비다가 그런 좋은 인편을 놓쳐버리겠네. 인편, 사람의 편을 든다는 얘기고 사람의 어떤 수단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가는 길에 내 것도 좀 전달해줘 라고 할 때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걸 인편이라고 부릅니다. 여태 아수셨구만요. 거짓 다 가긴 하는데 그놈의 거짓이 또 며칠을 끌 거짓말이오. 그럼 말로 너 전화주요 어머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삼조야 올라앉으려. 자, 바빠유. 바빠주만 골타 앉아봐. 우리 집 형편을 네가 잘 보고 가서 전해줘야 돼. 이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구만. 너도 그렇게 꾸며놓고 보니까 참 면주사 나으리 같구나. 지금 명서 상황을 보자. 삼조라는 친구가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길에 그 사이에 잠깐만 우리 집에 들려줘 라고 명서의 처가 부탁한 상황이로구나. 상황 파악됐죠? 그리고 이때 명서처는 삼조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이유는 겉으로는 삼조의 멋진 모습에 대한 칭찬이겠지만 속의 의도는 지금 뭐인 거야? 우리의 소식을 전해다오라고 하는 이면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칭찬이라는 행위를 더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건 이런 거지. 우리 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달을 해다오. 또 자, 삼조는 그 와중에 또 곤니치와 건방아 좀 할 줄 알면 다 하는 법이에요 하면서 이제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잊지 마라. 그때 뵈봐야죠. 너희들은 제주도 좋다. 가뭄에 빗방울보다 귀한 돈을 어디서 구해서 그렇게 노자를 장만했니? 일본 가는 배편, 그 다음에 지금 양복을 차려입은 비용,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죠. 토막 사는 동네입니다. 그랬더니 집을 제폈지 뭐.
지금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그치 배편을 마련한 거네요. 집을? 오호 그거 말이라고. 거기 가기만 하면 그까지 도쯤이야. 자 그러면 3조는 지금 일본으로 가서 뭐 하고 싶어하는 거야? 성공의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즉 이 3조의 모습을 통해 일제강점기 농촌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야. 두 가지 층이 있는 거지. 명선애처럼 안에서 이제 배고파하며 굶어가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층과 명수나 혹은 삼조처럼 젊은이들은 일본에 나가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는 상태라는 거 확인됐습니다. 아니 집까지 팔아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사람이 부산 뱃머리는 장군 같다더라. 아니 너무 해픈 생각하지 말고 너도 미리 조심을 해. 그리고 일본 가거들라 우리 집 명수 만나보고 그놈이 요즘 뭐 하는지 좀 기별을 좀 해다오. 요즘 소식이 좀 영 없어. 아이고 제가 건너가면 다 해결돼요.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명선은 이렇게 또 한번 말하죠. 남의 밥 그만 빌어먹고 이제 그만 나오래라. 그러면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지 그치? 자 명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명선은 일본 가봤자 어차피 남 빌어먹는 건 똑같으니까 좀 우리 땅에 와서 가족과 함께 지내다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보이고요. 명수가 나오면 또 뭘 시키려고 그러시오? 이 고장에서 살아나갈 방도가 있겠수? 지금 계속해서 가치관의 충돌이 보이고 있죠.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장소로 탈출해서 뭔가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층과 현재의 삶에 적응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나고자 하는 이 어른층의 대립이죠. 아니 남의 집을 살아도 내 고장에서 살고 흙을 파먹어도 같이 타먹어야지. 에휴 남의 집 살 땐 있고 흙 파먹을 땐 있답니까? 그리고 장가도 들어야 되잖아. 그 나이가 벌써 반신이 넘었었어. 반신이면 25세가 넘었다는 얘기죠. 장가가 다 뭐유? 죽자꾸나 농사를 지어도 입에 거미줄을 면치 못하는 세상인데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보여주는 멘트일 겁니다. 참 여보 너더러 장단에 소중한 돈말을 빼놓을 뻔했구려. 얘야 명수가 냉큼 나올 수 없다거든 돈이라고 좀 보내라고 그래라. 자 명설천은 소식을 전달해달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의 근황 그치?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 번째 우리 돈 필요하다. 돈만 있으면야 이러니 저러니 걱정할 것 없자라고 하죠. 또 명선은 삼조야 이 집을 한번 둘러봐라. 여기 사람 같은 사람 하나 없다. 이 할미는 늙어 그렇지. 저 금녀는 금녀대로 몸이 착실하지 못하지. 게다가 낙거전 병으로 이해 몇 해 두고 그들의 친세 만지고 있으니 대체 이걸 집이라고 하니 무덤이라고 하겠니. 자 중요한 단어 보이지요. 지금 자신들의 집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덤은 작품의 제목이 뭐였죠? 도망이었어요. 지금 농민들의 극단적이고 괴로운 삶의 모습을 그냥 무덤이라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우리 소설에서 무덤 하면 떠오르는 작품 하나 있지 않냐? 만세전. 그치? 만세전에서 주인공이 공동묘지, 무덤 얘기를 하면서 일본으로 떠나가 버리죠. 스타코드 확인해 주시고. 아이고 이런 지옥이라도 죽으란 법은 없을 거예요. 명사아버지 너무 성심 마시고 하면서 일어섭니다. 하면서 명수술 전달해 다오 하면서 떠나갔고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중요한 부분 줄거리를 봅시다. 명선의 가족은 신문을 통해 명수가 해방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참고로 이 신문도 무슨 집마다 한 번씩 돌려보던 그런 상태가 아니야. 너무 가난해서 이장 아저씨가 신문을 보고요. 그 신문의 내용을 가위를 지휘를 해서 가져와서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당시 그 화질이 좋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자꾸 만져보면서 이게 명수가 맞나 이러면서 이제 체포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실었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이거 명수 맞다 라고 하는 중이고 우리 가족은 그럴 리가 없다. 얘 지금 착실히 돈 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대립이 일어나죠. 자 그랬다가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부장은 이 명수가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명선에는 농사를 짓다가 얻게 된 빚을 갚지 못해 살림이 압류된 경선내를 거두어 어렵게 살지만 이 와중에 또 다른 집을 돕기도 합니다. 극심한 가난을 견디지 못한 경선내는 추운 겨울밤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죠. 자 계속해서 여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죽거나 나가서 죽거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뭔가 잘 돼서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명설천은 신문 속 최명수라는 인물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차 정신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면서 약간 미쳐가기 시작하는 증세가 지금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품의 엔딩 장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때 살인문을 막차는 듯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섭니다. 우편배달부죠. 소포를 들었네요. 자 우편배달부가 소포를 들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소재라서 이미 파란펜을 썼어요. 일단 보자. 왜 밖에 문표도 없어요? 할 말 없고요. 도장 내봐요. 옛날에는 이제 등기 우편물을 받았을 때 도장으로 확인했었습니다. 도장? 그럼 이게 야 너희 오빠 아니지? 배달부여요. 에이
얼른 소포 받아가요. 뭐 무식해서 분수가 있지. 빨리 도장 좀 내봐요. 지금 문패조차 없다는 얘기는 집이 그만큼 못 산다는 얘기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자마자 우편 배달부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장 같은 건 없어요. 그럼 지장이라도 찍어. 도장 딱 찍고 떠나갑니다. 그에게 물건이 온 게로구만. 뭘까? 아니, 세상에 귀신은 못 속이는 것이.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더니 이것이 오려고 그랬던가 봐. 당신은 자꾸 우아지기 뭐니 그래도. 자, 이게 너희 오래비가 아니라 3조가 보낸 거네? 3조가 뭘 보냈을까? 이때까지, 여태까지 한마디 소식 없던 애가 하면서 열어봤는데, 어머나! 맙소사 이게 뭐야? 되려 멍청해지면서 괴짝에 쓰여진 글자를 읽으며 뭐라고 합니까? 소포의 내용물은 최명서의 명수의 백골이라고 돼 있지. 그리고 재미난 장면 하나만 체크해 볼까? 지금 최명수의 백골이라고 하는 게 뭘로 처리됐냐? 소포에서 지금 글씨로 처리되고 끝났어? 아니지. 뭐라고 그랬어? 대사로 처리됐지. 이건 뭐의 특징이야? 그 갈래로서의 특징이잖아. 인물들이 소재를 보고 있는데 여기 글씨가 써져 있어. 그거 놀라면 우리는 모르잖아. 그치? 배경 여기 뭐냐, 관객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백골이라고 하는 걸 읽어준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거는 이 작품이 극갈래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계죠. 오케이? 네, 갈래적 특징으로서도 중요하고, 어쨌든 이 소재 자체가 백골, 즉 최명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건 동시에 무슨 의미도 되는 거야? 최명서 가족의 몰락을 상징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절망을 합니다. 신문에 안 난 게 역시 명수야. 네가 왜 이 모양으로 들어왔느냐? 오빠, 난 여태까지 개돼지같이 살아오면서 한마디 불평도 입양하게 되지 않고 꾸벅꾸벅 일만 해준 사람이야. 응? 무엇 때문에 내 자식을 이정형을 만들어 보냈냐, 이 실월 놈들아! 하면서 막 분노와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버지, 놔! 명수 어디 갔어? 외치고 있고요. 명서, 이놈들아 왜 뼈다가만 내게 갖다 베끼느냐? 이 내 자식을 죽인 놈들이 이걸 마저 처치하라고! 하면서 괴짝에서 백골이 쏟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명서의 처는 그 백골을 흩어지는 뼈가루를 주스면서, 명수야 내 자식아, 이 토막에서 자란 너는 백골이 남아 우리를 찾아왔다. 이젠 난 너를 기다려. 애태울 것도 없고 동지서 딸 기나긴 밤을 울며 지내지 않아도 좋다. 정말 좋아서 좋다고 말한 거니? 아니잖아. 그럼 뭐야? 단어? 명수야 이제는 내 품 안에 돌아온 거구나 하면서, 명서의 처는 그 백골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는 중이고, 명서는 지금 약간 괴로워하면서 다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서로 오마세요. 자, 이때 이 금녀의 대사, 이 모든 사건을 겪은 금녀의 대사는, 근데 이 작품의 내용과 좀 지금까지 상황과 결이 좀 다를 거예요. 보세요. 서러워 마세요. 서러워도 이대로 꾹 참고 살아갑시다. 네 아버지, 결코 오빠는 우리를 저버린 게 아닙니다. 죽은 혼이라도 살아남아 있어. 우리를 꼭 돌봐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꾹 참고 살아가요. 예, 아버지. 자, 금녀는 말 그대로 지금 아직 정말로 명수가 죽어서 의미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치? 우리에겐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의 이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통해서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지.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금녀의 대사는 실은 누가 하고 싶은 얘기다. 작가의 분신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금녀를 통해서 전달한 것이겠죠. 자, 이렇게 골 때리고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마지막 멘트를 금녀가 쳐준 겁니다. 자, 이때 금녀의 어머니는 백골을 안치해서 무엇하고 중얼거리며 합장하고요. 자, 마지막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바람 소리 붙어있습니다. 자, 이 바람 소리는 이펙트, 그치? 효과음으로 처리가 되죠. 그럼 이 효과음 역시 이 작품의 효과적이 아니고 효과음, 이 작품의 갈래가 뭐라니까? 극갈래라니까, 그치? 그러면 극갈래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이겠죠. 만약에 이게 소설이었다면 바람소리 같은 거, 그치? 이런 식으로 실제로 넣지 않을 겁니다.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절망적인 분위기, 그치?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효과음이라는 사실. 그럼 이게 바로 극작품으로서의 특징이라는 거 확인. 즉, 이 작품에서 극작품으로서의 특징을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 볼 건 한 2개 정도 있는 거죠. 최명수의 백골이라는 걸 대사로 처리했다든지, 그치? 바람소리를 등장하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 작품 전체에서는 원래 좀 해드려야 될 얘기가 많기는 해요. 이 우편 배달부가 등장하는 바로 앞장면까지는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갈등이 고조됩니다. 자, 사는 게 힘든데 아들내미 소식은 없고 돈이 없는데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걔들도 도와줘야겠고 또 초시간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고 계속해서 뭔가 갈등이 막 자라난단 말이야.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의 결말은 어떻지? 갈등이 최고조로 끝나지. 왜?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작품이 이렇게 갈등이 미친듯이 올라가기만 하면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 괴로워 뒤져. 막 바람, 그러니까 고구마 3만 개 같은 느낌일 거 아니야. 이게 드라마, 그 연극인데 2시간 동안 앉아서 보는 동안에 막 계속 답답한 일만 벌어지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도 괴롭기 때문에 이 작가는 의도적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떨어지는 장치를 만들어놔. 이렇게 떨어지는 장치.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긴장의 이완이라고 하는데 작품의 내용과 좀 동떨어진 듯한 하지만 전개상 필요한 요소들을 약간 루즈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아까 등장했던 이 우편 배달부 같은 존재입니다. 우편 배달부가 등장하기 전에 한참 집을 찾아 헤맵니다. 왜냐면 문표가 없으니까 분명히 주소는 있는데 주소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헤매다가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하면서 이제 고압적인 태도도 보여주면서 있지? 물건을 전달해주고 가잖아. 자, 갈등의 고조는 어쨌든 간에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우편 배달부가 집을 못 찾아서 헤맨다든가 우편 배달부가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장면들은 작품의 괴로운 내용과는 동떨어진 잠깐 약부로 빠지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빠지는 얘기를 집어넣어서 그 갈등을 잠깐 해소시켜주는데 우리는 그걸 긴장의 이완장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참고로 작품 전반적인 내용상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끝없이 괴로움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작품을 중간중간 이완시켜주는 장치가 있다는 게 이 작품의 이 서술 맥락상의 특징, 또 작품의 관례적 특징으로는 백골이라든가 바람소리 같은 극작품으로서의 특징도 드러나는 작품, 그리고 작품 전체적인 면에서는 사실주의극이라는 거, 작품의 주제의식은 이렇다는 거, 전체 줄거리의 핵심적인 등장인물은 이 정도라는 거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토막은 대충 준비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고로 오른쪽 어디니 60페이지의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서술상 특징에 선생님 말씀드린 내용이 다 정리가 돼서 써져 있을 거야, 그치? 별표 마킹 한 번만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대사와 지심을 통해 인물의 정서와 사건을 전개를 주는데 당연한 얘기야. 이거 1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니야. 극작품 자체는 원래 대사와 해설 지시문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두 번째, 토막이라는 상징적 배경을 설정해서 당대 현실의 문제를 강렬하게 드러냈다. 즉, 여기서 이 소재는 뭐가다? 상징적 소재. 하나 더. 그럼 이 백골도 뭐예요? 상징적 소재가 됩니다. 그쵸? 좌절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작가의식이라는 말이 더 괜찮다. 작가의식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바꿔보자. 작가의식을 드러내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람소리 등의 효과음을 통해 상황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도 확인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은 우리가 봤던 장면이 실은 끝장면이 아니에요. 이 진짜 엔딩 장면을 잠깐만 보고 체크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보조자료 65페이지 잠깐만 읽어봅시다. 자, 65페이지 지문을 보면 금전의 대사가 조금 달라져 있는 게 금이 달라진다는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세요. 금녀가 말하는 대사. 아버지 마음을 상하지 마소. 네, 오빠는 죽었습니다. 밤낮으로 기다리던 우리의 일꾼은 죽어버렸죠. 이같이 섭섭하고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혼자가 외아들을 잃고 저 혼자가 오빠를 잃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오빠는 우리를 위해서 싸웠고 아버지 서러워 마시오. 우리의 영광입니다. 서러워하지 마시고 살아갑시다. 이대로 살아갑시다. 내일부터 나는 더 있어 부지런히 또 아리를 만들겠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떨어져 있는 지푸라기들을 꼬아가지고 끈을 만들어 난 다음에 머리 위에 이고 다닐 때 머리 그냥 바로 항아리 같은 거 지고 다니면 힘들잖아. 옛날에 항아리를 머리 이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머리 위에 따리를 만들거든. 그거 팔고 있는 거야 지금. 따리 열심히 만들게요. 자, 만들어둔 거 다 팔면 몇십 전이 생기지 않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정말 정리되어 있을 거야.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 가족이 아들을 잃고 혹은 우리 오빠를 잃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 닥치는 시련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게 보이시죠? 우리라는 표현을 썼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모는 어머니 안치한 백골 앞에서 낮은 소리를 합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금녀야,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새로운 힘. 나나 너 같은 병든 몸에서 구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바람 소리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바람 소리는 기본적으로는 비극적 현실을 얘기하는 건 우리 앞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바람 소리는 금녀의 마지막 대사랑 연결되고 또 명서도 마지막에 뭐랬어?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얘기가 끝났잖아. 그치?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불합칠 새로운 변화의 바람, 새로운 희망의 바람, 새로운 의지의 바람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럼 이때의 바람 소리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지문의 바람 소리랑 뭐예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냥 바람 소리는 나쁜 거라고 머릿속에 외우는 듯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맥락상에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해서 작품의 끝부분까지 한번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봤고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항상 하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래복합 5번 작품까지 마무리 짓고요. 갈래복합 6번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척전하고 아웃플레이 구도로 남은 사례가 있네요. 잠깐만요.